6골 5일 망종에 이것 꼭 드세요. 하반기 금전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재벌가들의 부의 비밀을 아시나요? 삼성, LG, 현대 이들 가문이 대대로 부를 이어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절기의 힘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것은 씨앗과 같아서 심는 시기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기운이 올라오는 절기를 찾아 그때의 재물에 씨앗을 심습니다. 때를 맞춰 올바른 씨앗을 심으면 재물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큰 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특히 망종은 조상들이 재물의 씨앗을 심는 날이라고 불렀던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1년 중 이날만큼은 제일 신경 써서 보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왜일까요? 이날의 선택이 앞으로 6개월의 흐름을 모두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올해 상반기가 아쉽고 뭔가 달라지길 바라는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고민 말이에요. 바로 그 답이 망종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망종 3일 전부터 특별 음식을 준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날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곧 왕실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봤기 때문이죠.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골라서 제대로 심어야 풍년을 맞듯이 망종날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재물의 풍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날 잘못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망종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은 후 몇 달 만에 사업이 기울거나 갑작스런 병원비가 나가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꼬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올해는 36년 만에 돌아오는 특별한 망종입니다. 을사년의 망종은 다른 해와 달리 그 힘이 몇 배로 강해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평생 기억될 만한 변화가 생기고 나쁜 방향으로 가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망종날 반드시 드셔야 할 황금과 복을 부르는 행동까지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풍수운명 비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올려주세요. 우리 가족 일처럼 정성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종이 왜 이렇게 특별한 날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종은 한 해 농사의 시작점입니다. 농부들이 이때 벼 모종을 심으면 가을에 황금빛 벼의 이삭을 거둘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재물의 씨앗을 제대로 심으면 하반기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은 망종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거둔다고 말이에요. 이날 무엇을 먹느냐가 곧 무엇을 심는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대부분이 이 소중한 날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잠자리에 듭니다. 마치 황금을 길에 버리고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반면 부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절기의 힘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망종의 기운은 마치 용수철과 같습니다.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기운이 이때 한꺼번에 솟아오르거든요. 이 강력한 상승 기운을 타면 우리 운명도 함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기운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1년 후입니다. 특히 음식은 직접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기운입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음식을 먹으면 그 기운이 몸속에서 자라나요. 나쁜 기운을 가진 음식을 먹으면 몸속 좋은 기운까지 망가뜨립니다. 보리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망종 무렵 수확되는 보리는 재물을 차곡차곡 모아주는 곡물입니다. 보리밥을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몸이 무거우면 좋은 일이 생겨도 놓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좋은 거를 소개해 주거나 돈 될 만한 정보를 알려줘도 피곤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보리밥을 먹으면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발걸음도 빨라지고 행동도 민첩해집니다. 또한 보리는 몸속 습기를 빼줍니다. 습기가 많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깊이 생각하기 어려워져요. 특히 돈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습한 장마철에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리가 이런 습기를 말끔히 빼주니까 머리가 맑아집니다. 소화도 훨씬 좋아집니다. 보리밥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하루 종일 개운합니다. 조상들은 보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리 한 대가 천석이 된다고 말이에요. 작은 투자가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리밥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작은 돈을 모으는 재주가 뛰어나요. 용돈 관리도 잘하고 가계부도 꼼꼼합니다. 무엇보다 보리밥은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적게 먹어도 배부르니까 자연스럽게 식비도 절약되고 건강도 좋아져요. 돈도 아끼고 몸도 가벼워지니 일석이조입니다. 망종날 꼭 드셔야 할 또 다른 특별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열무김치입니다. 여름 대표 음식이자 망종에 숨겨진 보물이에요. 열무김치는 막힌 것을 뚫어주는 마법 같은 음식입니다. 답답하게 막혀있던 재물운을 시원하게 뚫어줘요. 마치 막힌 하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열무김치의 아삭한 식감이 핵심입니다.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가 막힌 기운을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얼음을 깨트리는 것처럼 굳어있던 운이 깨지면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맛도 확 살아납니다. 입맛이 없으면 몸도 축 처지고 일할 의욕도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열무김치의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우니까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열무 비빔밥은 망종날 최고의 선택입니다. 열무 비빔밥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비비는 동작 자체가 운을 섞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이것저것 비비면서 섞다 보면 서로 다른 기운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마치 여러 가지 색깔 물감을 섞으면 새로운 색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무의 상큼한 맛이 기운을 맑게 돋우니까 탁한 기운이 몸속에 쌓이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판단도 흐려져요. 특히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때 더욱 그렇죠. 열무김치의 시원한 맛이 이런 탁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제 망종날 가장 중요한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실입니다. 망종전으로 수확되는 매실은 재물의 독소를 빼주는 신비한 음식이에요. 매실을 두고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을 빼는 것이 보약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혈액이 탁해집니다. 혈액이 탁하면 온몸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피가 돌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나쁜 기운이 몸속에 쌓이면 좋은 기운이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매실이 바로 이런 나쁜 기운을 깨끗하게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돈의 흐름도 따라서 좋아져요. 피가 잘 돌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실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돈 관리를 참 잘해요. 불필요한 지출은 확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쓰거든요. 마치 혈액이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가는 것처럼요. 매실의 신맛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맛은 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맛이에요. 간이 나쁘면 독소가 제대로 빠지지 않거든요. 매실의 신맛이 간을 튼튼하게 해서 몸속 독소를 확실하게 배출시켜줍니다. 재물을 막는 나쁜 기운도 마찬가지로 빼줘요. 예를 들어 질투나 시기 같은 감정들이 우리 운을 막는 독소 같은 거거든요. 매실을 먹으면 이런 나쁜 감정들이 씻겨 나갑니다. 매실 장아찌도 좋은 선택입니다. 밥 먹을 때 한두 개씩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돋아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매실 장아찌를 드시면 느끼함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매실주도 성인분들께는 좋은 선택이에요. 하루 한 잔 정도만 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적당히 드세요. 망종날 매실 하나가 여러분 몸속 독소를 모두 빼낼 거예요. 깨끗해진 몸에는 좋은 기운만 가득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인정한 망종날 먹어야 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된장국입니다. 된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발효시켜 만든 생명력 가득한 보물이에요. 발효 음식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좋은 세균이 많으면 건강하고 나쁜 세균이 많으면 병이 생기죠. 된장에 좋은 균들이 장 속으로 들어가서 나쁜 균들을 몰아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면 영양분이 온몸으로 잘 퍼집니다.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좋은 기운이 찾아옵니다. 된장국의 구수한 맛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좋은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더욱 그렇죠.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된장국 한 그릇을 천천히 드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구수한 맛이 어머니 품 같은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러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된장국의 따뜻한 기운이 재물운을 지켜줍니다.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요. 몸이 차가우면 기운도 차가워집니다. 차가운 기운은 재물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마치 차가운 겨울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요. 반대로 따뜻한 된장국을 드시면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기운은 좋은 인연과 기회를 불러들여요. 사람들도 따뜻한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요. 망종날에는 특별히 바지락 된장국을 추천합니다. 바지락은 바다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막힌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줘요. 된장의 따뜻한 기운과 바지락의 시원한 기운이 만나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된장국 한 그릇이면 하루 종일 든든합니다. 몸도 든든하고 마음도 든든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안정된 마음가짐이 바로 재물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망종날 된장국으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단단히 지켜보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망종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매운 음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매운맛이 혀를 자극하는 것처럼 우리 기운도 자극해서 산란시켜버립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처럼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재물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돈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새어나가는 거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머리에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차분한 생각을 하기 어려워져서 돈과 관련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워요. 두 번째, 차가운 음료도 피하세요. 속이 차가워지면 재물복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마치 겨울에 물이 얼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차가운 기운은 돈의 흐름을 막아버려요. 따뜻한 기운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몸이 따뜻해야 머리도 잘 돌아가거든요. 차가운 것을 많이 먹으면 생각도 굳어지고 창의력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과도한 카페인도 조심하세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수기운이 고갈됩니다. 물의 기운이 부족하면 돈의 흐름도 불안정해져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저축이 되지 않아요. 네 번째, 기름진 음식도 피하세요.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거우면 행동도 느려지고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기 쉬워요.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망종의 귀한 기운이 모두 망가집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참으시면 하반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제 망종날 꼭 해야 할 황금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도 행동을 잘못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씨 뿌리기를 상징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씨앗을 심을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새 가계부를 시작해 보세요. 깨끗한 공책에 오늘부터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심는 것처럼 깨끗한 가계부에 돈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적금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10,000원부터 시작해도 나중에는 큰 돈이 됩니다. 재무 계획도 세워보세요. 올해 하반기에 얼마나 모을 건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머릿속 생각을 글로 옮기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 다음으로는 현관과 창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여기가 더러우면 돈도 들어오기 싫어해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잡동사니를 치워보세요. 창문은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예요. 먼지가 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막힙니다. 깨끗한 걸레로 창문을 닫고 바람이 잘 통하게 열어두세요. 또한 황색 소품을 준비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황색은 재물의 색깔이에요. 작은 복주머니나 황색천 한 조각이라도 괜찮습니다. 현관이나 안방에 두시면 재물 기운이 안정됩니다. 서쪽이나 중앙 방향에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풍수에서 서쪽은 금의 방향이고 중앙은 토의 방향이거든요. 금과 토는 모두 재물과 관련된 기운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잘 될 거야 같은 따뜻한 말들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세요. 나는 복 받을 사람이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돈이 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요. 자신에게 하는 좋은 말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망종날 하루의 노력이 하반기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망종날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운이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금기는 땅을 파거나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땅은 재물의 저장고예요. 마치 은행 금고 같은 곳이거든요. 이날 땅을 거칠게 파헤치는 것은 금고를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 각종이나 화초 심기 같은 일도 이날만큼은 피하세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망종날에는 땅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3일 후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실제로 망종날 정원 작업을 한 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복이 땅속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또한 돈과 관련된 거래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대출받기, 돈 빌려주기, 보증서기 같은 일들 말이에요. 망종은 씨앗을 심는 날인데 이런 일들은 씨앗을 남에게 빼앗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큰 금액을 결제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특히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비싼 물건을 사는 거는 며칠 후로 미루세요. 이사나 개업 사업 확장도 이날에는 하지 마세요. 망종은 씨앗을 심고 뿌리를 내리는 시기예요. 이때 큰 변화를 주면 불안정한 기운이 증폭됩니다. 마치 새싹이 막 돋아나는데 화분을 옮기는 것과 같아요. 운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3일만 기다렸다가 기운이 안정되면 진행하세요. 무엇보다 언쟁이나 다툼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동업자와의 갈등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망종날의 다툼은 씨앗을 밟아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날만큼은 참고 넘어가세요. 한번 참는 것이 나중에 큰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말 다툼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나쁜 감정들이
좋은 기운을 모두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런 금기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망종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만 조심하면 하반기 내내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길 거예요. 작은 주의가 큰 행운을 부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망종날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망종날 꼭 드셔야 할 음식들은 보리밥, 열무김치, 매실, 된장국이었습니다. 보리밥은 몸을 가벼워지게 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고요. 열무김치는 막힌 재물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며 특히 비빔밥으로 드시면 운을 섞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매실은 몸속 독소를 빼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고 된장국은 따뜻한 기운으로 재물을 보호해줍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었죠. 매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 과도한 카페인, 기름진 음식들은 망종의 귀한 기운을 모두 망가뜨려 버립니다. 행동도 중요합니다. 새 가계부 시작하기, 적금 통장 만들기 같은 씨 뿌리기 행동과 현관 창문 청소하기, 황색 소품 배치하기, 좋은 말 많이 하기가 꼭 필요한 행동들이었어요. 하지만 땅 파기, 돈 거래, 이사나 개업, 언쟁이나 다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6월 5일 망종이 바로 코앞입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의 하반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기억하세요. 보리밥이나 열무김치 중 하나라도 드시고 매운 음식과 차가운 음료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가계부를 시작하거나 현관 청소를 하시고 하루 종일 좋은 말만 하시면 끝이에요. 36년 만에 돌아오는 특별한 망종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이런 강력한 기운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망종날 무엇을 드실 건지, 어떤 행동을 실천하실 건지 말이에요. 다짐을 글로 적으면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정보를 나누는 마음 자체가 복을 부르는 행동이거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반기가 재물과 건강, 행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망종날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물건 하나로 남의 집 우환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것만은 중고로 절대 사지 마세요. 특히 이 물건은 사람의 땀, 병의 기운이 깊숙이 스며들어 아무리 닦아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이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오래 쓸수록 물건에는 주인의 재운, 질병의 기운, 감정까지 전부 스며듭니다. 그 기운이 한 번 집안으로 스르륵 들어오면 아무리 잘 사는 집도 기운이 탁해지고 풀리던 일도 뚝 끊깁니다. 실제로 이 물건을 중고로 드린 후 멀쩡한 집안이 갑자기 큰돈이 나가고 온 가족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드렸다면 어떻게 막힌 기운을 뻥 뚫어서 재물운을 활짝 열 수 있는지까지 시원하게 쫙 풀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막이입니다. 댓글에 제복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짝 터지도록 진심을 담아 올리겠습니다. 물건에는 기운이 남습니다. 하얀 행주를 생각해 보세요. 김치 국물을 한번 빨아들이면 아무리 빨아도 그 붉은 색깔이 완전히 빠지지 않죠. 물건도 똑같습니다. 이전 주인이 그 물건을 쓰면서 흘린 땀, 손때, 그 사람의 흔적이 전부 물건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만 닦는다고 해서 그 기운까지 닦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 물건의 주인이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해서 급하게 물건을 판 사람, 이혼하고 집을 정리하면서 내놓은 물건, 병으로 고생하다가 처분한 물건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꺾인 운, 그 절망의 기운이 고스란히 물건에 밝혀 있는 겁니다. 풍수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나쁜 기운은 퍼진다는 것. 이런 물건이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썩은 사과 하나가 멀쩡한 사과 상자를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집 전체의 기운을 흐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물건이 가장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도 중고로 많이 구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전제품은 집안에서 매일 돌아가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직접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마치 심장이 피를 온몸에 보내듯이 가전제품은 집안 구석구석에 기운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운이 담긴 가전제품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꼭 중고 가전제품을 사야 한다면 반드시 공식 중고 매장에서 정식으로 거래된 것만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은 제품을 철저히 점검하고 세척합니다. 마치 병원에서 소독하듯이 이전 주인의 기운을 어느 정도 씻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나 지인에게서 그냥 받은 가전제품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짜로 주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물건을 왜 공짜로 줄까요? 대부분 이사 가면서 집을 정리하면서 급하게 처분하면서 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이미 불안정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급하게 떠나는 사람의 발걸음이 흔들리듯이 급하게 내놓은 물건에도 흔들림이 배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그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입니다. 주인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면, 사업이 망해서 집을 정리한다면, 가정불화로 이혼하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전제품은 그 집의 모든 불행을 지켜봤습니다. 불행한 기운이 담긴 가전제품은 집 전체를 탁하게 만듭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쓰던 가전제품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분이라도 말입니다. 죽음의 기운은 가장 강력하고 무거운 기운입니다. 이건 효도나 추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 사람의 기운과 돌아가신 분의 기운은 절대 섞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삶의 기운과 죽음의 기운은 서로 충돌합니다. 고인이 쓰던 가전제품을 쓰면 집안에 음기가 가득 차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기가 점점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로 절대 중고로 사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풍수에서 옷은 돈복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하루 종일 우리의 기운을 받아내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옷을 입고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스트레스 받고 기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감정과 에너지가 옷감 섬유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마치 수건이 물을 빨아들이듯 말입니다. 특히 중고 옷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옷의 주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면, 직장에서 잘렸다면, 사회적으로 추락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몰락의 기운이 옷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런 옷을 입는 순간 마치 젖은 옷을 입으면 몸이 축축해지고 무거워지듯이 그 사람의 나쁜 운이 내 몸으로 쏙 들어옵니다. 옷은 피부에 직접 닿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보다 기운이 훨씬 빠르게 옮겨오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은 제2의 피부다. 그만큼 옷과 사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군가 불행했던 시절에 입었던 옷을 내가 입으면
그 불행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가족끼리 옷을 물려 입는 건 어떨까요? 이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이미 같은 집에서 같은 기운을 나누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같은 나무에서 난 가지들처럼 말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잘 나가실 때 입으셨던 옷을 자식이 물려받으면 오히려 그 번영의 기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옷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모르고 그 옷에 어떤 사연이 담겼는지 모르는데 함부로 입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길에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의 기운이 잔뜩 담긴 옷도 절대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정장이나 코트처럼 중요한 자리에 입고 나가는 옷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옷에는 그 사람의 사회생활 전체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자입니다. 모자는 머리에 씁니다. 풍수에서 머리는 명예운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있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화려한 관을 썼습니다. 왕은 왕관을, 벼슬하는 사람은 사모관대를 썼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머리에 쓰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중고 모자를 쓴다는 건 다른 사람의 명예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그 모자 주인이 명예를 잃었다면, 사회적으로 추락했다면 그 떨어진 운이 고스란히 내 머리 위로 내려앉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머리 위를 덮듯이 말입니다. 특히 모자는 머리에 직접 닿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고민, 스트레스가 모두 모자 안쪽에 배어 있습니다. 그 모자를 쓰는 순간 그 무거운 기운이 내 머리를 짓누르고 내 명예운을 가로막습니다. 절대 중고로 사서는 안 되는 물건 아직 더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가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 중 3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잠을 자는 시간, 이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수면은 기운을 충전하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침대는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누워있는 곳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우리 몸이 나쁜 기운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우리 몸의 방어막이 완전히 내려갑니다. 마치 문을 활짝 열어둔 집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밤 8시간씩 누워있는 곳이 바로 침대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어떤 기운이 담겨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고 침대는 이전 주인의 모든 것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흘린 땀, 침, 눈물, 병의 기운까지 전부 매트리스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마치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듯이 사람의 기운도 침대 속으로 깊이 스며듭니다. 겉만 씻는다고 시트를 새로 깐다고 해서 그 기운이 빠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침대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만약 이전 주인이 병으로 오래 누워 있었다면 그 병의 기운이 침대에 가득합니다. 내가 그 침대에 누우면 그 병의 기운이 매일 밤 내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악몽을 자주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침대에 배어있던 탁한 기운이 수면 중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부부 침대입니다. 만약 이혼한 부부가 쓰던 침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침대에는 부부싸움의 기운, 갈등의 기운, 이별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 침대에서 자는 세 부부는 그 불화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마치 갈라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새어나가듯이 갈라진 부부의 침대는 새 부부의 사랑도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울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가장 특별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고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을 확인하고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순간을 거울은 기억합니다. 풍수에서는 거울을 기운해 저장고라고 부릅니다. 거울은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섰던 사람의 모습, 표정, 감정까지 전부 흡수합니다. 중고 거울을 쓴다는 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거울을 보는 겁니다. 만약 그 거울 주인이 매일 아침 지친 얼굴로 거울을 봤다면 그 모든 불행한 모습이 거울 속에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내가 그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불행한 잔상이 내 얼굴과 겹쳐집니다. 마치 더러운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이 흐리게 보이듯이 불행이 담긴 거울로 나를 보면 내 미래도 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이 그냥 발을 보호하는 도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성공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발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출근길을 걷고 사업차 돌아다니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신발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함께 합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길을 만들어 가듯이 신발도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은 곧 그 사람의 행보다. 성공한 사람의 신발에는 성공으로 가는 발걸음이 새겨져 있고, 실패한 사람의 신발에는 좌절의 발자국이 박혀 있습니다. 중고 신발을 신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 그 신발 주인이 잘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사업이 망했다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실패의 길을 그대로 밟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신발 안쪽을 보세요. 그 사람의 발 모양대로 깔창이 눌려 있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대로 밑창이 달아 있습니다. 마치 녹음된 테이프를 틀면 소리가 나오듯이 그 신발을 신으면 그 사람의 운이 재생되는 겁니다. 실제로 중고 신발을 신은 후로 일이 계속 꼬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좋은 기회가 자꾸 발밑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에 박힌 막힌 운이 내 발걸음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특히 아이 신발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형제끼리, 친척끼리 신발을 물려 신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아이의 신발에는 그 아이의 재능과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아이가 신던 신발을 신으면 그 아이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내 아이 본래의 재능이 막혀버립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안경을 쓰면 시야가 흐려지듯이 다른 아이의 신발을 신으면 내 아이의 미래가 흐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신발만큼은 꼭 새 것으로 사주셔야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죽은 것과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길가에 버려진 화분, 시들어가는 식물, 병든 동물, 아무도 안 찾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불쌍하다고 아깝다고 집에 들여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란 살아있는 기운, 자라나는 힘, 번성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집안에 생기가 가득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죽은 것, 죽어가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마치 구멍난 그릇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생기가 끊긴 물건은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길에 버려진 시든 화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 화분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쌍해 보여서 집에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분은 살아나기 위해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듯이 죽어가는 식물은 집안의 생명력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집안 식구들의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고 활력이 사라지고 하는 일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병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입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착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병들어 죽어가는 동물을 돌볼 자신이 없다면 함부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동물은 식물보다 훨씬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동물은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병든 동물은 그 반대입니다. 병의 기운, 죽음의 기운이 집안 가득 퍼집니다. 만약 그 동물을
정성껏 돌봐서 건강하게 회복시킬 자신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던 생명을 살린 공덕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데 불쌍하다는 마음만으로 들였다가 결국 그 동물이 집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기운이 집안에 깊게 새겨집니다. 마치 얼룩이 한번 베면 잘 지워지지 않듯이 집안에서 생명이 끊긴 기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물건들도 절대 금물입니다. 쓰레기장 근처나 길가에 버려진 가구, 인형,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아깝다고 주워 오시면 안 됩니다. 버려진 물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기분이 나빠서 버린 겁니다. 그 버려진 이후 그 거부의 기운이 물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집에 들이면 마치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는 버림받은 기운, 거부당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 기운이 집안에 퍼지면 가족들도 거부당하고 일도 거부당하고 재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인형이나 옷가지처럼 사람과 가까이 있던 물건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 버려졌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집에 들이면 그 물건이 품고 있던 불행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됩니다.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아프듯이 불행이 든 물건을 들이면 집안이 아픕니다. 가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반복되고 좋은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미 이런 물건들을 집에 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들인 물건이 있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다시 정리하는 방법을 정화라고 부릅니다.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소금물 정화법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고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바닷물이 모든 것을 씻어내듯이 소금은 탁한 기운을 녹여서 흘려보냅니다. 큰 대야의 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굵은 천일염을 한 주먹 넉넉히 넣으세요. 이 물에 중고로 산 옷이나 천으로 된 물건을 하룻밤 담가두세요. 마치 된장을 소금물에 담가 짠맛을 빼듯이 물건에 배인 나쁜 기운도 빠져나갑니다. 다음 날 맑은 물로 여러 번 헹구고 햇볕에 바짝 말리세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정화는 됩니다. 단 가죽이나 전자제품처럼 물에 담글 수 없는 물건은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햇볕 정화법입니다. 햇빛은 가장 강한 양의 기운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곰팡이를 죽이고 세균을 없애듯이 탁한 기운도 태워버립니다. 마치 빨래를 햇볕에 말리면 뽀송뽀송해지고 냄새가 사라지듯이 물건도 햇볕을 쬐면 나쁜 기운이 증발합니다. 중고로 산 물건을 최소 사흘 이상, 가능하면 일주일 동안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세요. 특히 침대 매트리스나 이불 같은 것은 햇볕 정화가 필수입니다. 단색이 바rer 수 있는 옷이나 가죽 제품은 그늘에서 바람만 쐬게 하세요. 바람도 탁한 기운을 날려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향 정화법입니다. 좋은 향은 나쁜 기운을 쫓아냅니다. 마치 향수가 나쁜 냄새를 덮듯이 정화의 향은 탁한 기운을 밀어냅니다. 특히 쑥, 백단향, 치향, 유향 같은 전통향이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고 물건을 방 한가운데 놓고 그 주위에 향을 피우세요. 연기가 물건을 감싸도록 천천히 돌려가며 피우세요. 창문은 조금 열어두세요. 나쁜 기운이 연기와 함께 빠져나갈 수 있게 말입니다. 요즘은 향을 피우기 어려우면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도 됩니다. 티트리, 라벤더 오일을 물에 희석해서 분무기로 뿌려주세요. 네 번째, 소금 넣기입니다. 물에 담글 수 없는 가구나 가전제품은 소금을 활용하세요.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서
그 물건 옆에 두세요. 소금이 주변에 나쁜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마치 제습제가 습기를 빨아들이듯이 말입니다. 소금은 3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쓴 소금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시고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 흘려보내세요. 이렇게 최소 한 달은 해 주셔야 합니다. 5번째, 참숯과 대나무 숯을 활용하세요. 참숯이나 대나무 숯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린 후 중고 물건 근처에 두세요. 숯은 나쁜 기운과 냄새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냉장고나 옷장처럼 닫힌 공간에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진심을 담아 기도하세요. 이 물건에 좋은 기운만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에 따른 주인의 불행은 모두 씻겨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어보세요. 종교가 있으시면 그 방식대로, 없으시면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을 담아 빌어보세요. 사람의 간절함과 정성도 기운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좋게 쓰겠다는 마음이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주면 새싹이 돋듯이 정성을 쏟으면 물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정화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침대, 신발, 거울처럼 사람과 아주 가까이 닿는 물건은 정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처분하고 새 것을 장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에 들인 물건 때문에 나쁜 일이 계속 생긴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 물건 때문에 잃는 운이 물건값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중고 물건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쌓아온 지혜입니다. 물건에는 분명히 기운이 남고 그 기운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중고 물건을 드렸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화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소금물, 햇볕, 향,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집안 기운을 다시 살려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조심하는 겁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아무리 아까워도 여러분의 운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키는 풍수 지식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꼭 제복 2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의 복이 활짝 터지도록 진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